이게 이제 인용이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도 다르고 책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한데 뭐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그냥 문장마다 인용을 다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면 무조건 인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똑같은 논문에서 인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그 레퍼런스 넘버 3번이었으면 앞에 문장에도 3번을 달고 뒤에 문장에도 3번을 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문장 중간에다가 레퍼런스를 다는 거를 좀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서 문장을 막 길게 안 쓰고 좀 짧게 짧게 끊어 쓰는 게 좀 더 이제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 물론 이게 뭐 네이티브여가지고 영어를 되게 잘 쓰면은 막 길게도 하겠지만 이게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막 긴 문장을 쓰면은 의사가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 뭐 한글인 경우에는 좀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뭐 한 문장을 내가 쓸 때 인용을 두세 개 이상 하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중간에다가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문장 끊을 때도 이제 뭐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인용을 하는 편이고요. 음, 이게 원래 인용이라는 게 그 문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지만 그거를 내가 다시 변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문헌을 가져온 거를 그거를 문장을 똑같이 그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내가 이용한 대로 이해한 대로 다시 씹어 먹어서 다시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0.5문장, 1문장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내용을 가져왔으면 그거를 이제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팩트, 다른 논문에 있는 팩트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에도 인용, 뒷문장 중간에도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냥 이제 저는 그냥 문장이 끝날 때 인용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는서 선생님 여기 있나요? 네. 네, 인용과 표절을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뭐 이제 흔히 하는 게 6단어 이상 연속적으로 쭉 가져오는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기준이 아니고 미국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뭐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할 때도 남의 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6단어 이상을 그대로 가져오면 당연히 이제 인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단어 이상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논문에 나온 의견이나 사실을 가지고 올 때는 그게 뭐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제 인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문단을 통째로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이 있어 누가 되게 잘 쓴 논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이제 인용을 할 건데 6단어 이상 연속으로 안 가져오면 표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단어를 다 바꿔야지 아니면 이제 단어를 다 앞뒤를 바꿔야지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앞뒤 순서도 약간씩 한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문장 순서를 약간 바꿔야지 해가지고 통째로 가져왔지만 교묘하게 바꾼다. 이건 아는 선생님 표절일까요? 아닐까요? 표절일 것 표절이에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왔다면 사실 그건 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의 어떤 뭐랄까 뭐 참고 그러니까 어떤 걸 서론 같은 걸 쓰는데 그 논문에 있던 참고문도 그대로 다 가져오고 이제 뭐랄까 쓰는 방식은 좀 비슷할 수는 있죠. 이제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내용은 그렇지만 막 참고문도 다 가져오고 전개 방식이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의 거 안 보고 써도 증례 논문의 서론은 이제 제가 공부 자료로 준 것 중에 맨 뒤에 있지만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렇지만 뭐 참고문헌 같은 거 다 똑같아. 막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자의 양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기준이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인용 표시해라. 그러면 그냥 안전하다. 굳이 뭐 이게 물론 참고문헌 제한이 있는 논문들도 있기는 한데 요새는 안 그런 논문들도 많아서 참고문헌 제한이 숫자가 없다면 웬만하면 그냥 인용하고 가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답이 됐나요? 네. 네. 그다음에 그냥 인용과 표절을 네 이거 앞에 이제 송은재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없죠?
앞에 거 인용과 표절 구분 지을 수 있는 평가 기준 아까 얘기했고 생략해도 되는 일반적 지식은 누구나 다 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만유인력 이런 거는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뭐 근거 중심 의학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거는 15년 전에는 일반적 지식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이 기본인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리뷰어가 뭐 인용 왜 안 했니라고 하면 뭐 해야죠. 그다음에 조세령 선생님 여기 없고 어, 예를 들어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참고한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문과랑 이과가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문과 거를 문과 논문은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해결에 쓴 저작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야지 그걸 지멋대로 그거를 변형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 논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을 그냥 그대로 해서 그걸 이제 한 문당 통째로 들여온다고 하면은 들여쓰기 해가지고 따옴표 표시해서 내가 이걸 그냥 베꼈어요라고 이제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과 논문은 그럴 일이 잘 없어요. 이과 논문은 이게 막 그 논문이 되게 몇 장 길지만 결국은 결론 한 줄 두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이해한 대로 다시 바꿔 쓰기 때문에 어, 보통은 그럴 때는 간접 인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수정을 해서. 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질적 연구 같은 거 할 때 인터뷰를 남의 걸 가져올 때는 당연히 그거는 뭐 직접 인용이 물론 논문을 인용한 건 아니지만 직접 가져온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다가 잘 모르겠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질문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현주 선생님 저는 이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잘 안 쓰거든요. 한 번도 논문 낼 때 써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학위 논문 낼 때만 한번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저널은 내가 논문 억셉트 돼가지고 투고해서 이제 억셉트 되면은 지들이 자체적으로 돌려서 줘요. 그래가지고 네가 논문에서 이거 몇 퍼센트 표절률 아니 그러니까 표절률은 아니고 유사율이 몇 프로니까 이거 수정해서 내 하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터닝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거 하면 이제 어디가 비슷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메소드 파트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메소드는 좀 그런 부분 이제 감안해서 쓰는 거고 그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은 터닝인을 써서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쓰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면 쓰는 거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뭐 써보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논문 쓰다 보면은 굳이 뭐 저렇게까지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학위 논문이야 학교에서 이제 하도 예전부터 학위 논문에 표절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낙마하고 뭐 되게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안 되도록 학교에서 시스템을 이제 한 거라 저렇게 했는데 연구자로서 논문을 쓸 때 저렇게 막 남의 거를 왕창 가져오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연구윤리 문제에서 전업 연구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데이터 조작이 문제가 되지 표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잘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지민 선생님 있네요. 네. 그 말바꾸기 표절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식으로 단어를 막 바꾸고 이제 우리 그 AI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디벨이나 퀼봇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이거 패러프레이징 영어 해줘 하면은 되게 전혀 다 다른 단어 써가지고 바꿔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용을 안 한 게 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아이디어나 팩트를 남의 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치료법에 한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뭐 문헌고찰이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양방에 이런 치료법이 이런 부작용이 있다던가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남의 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인용이나 이런 연구윤리에 대한 걸 보다 보면 이게 이과 쪽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스트릭트하게 할 필요는 그러니까 이게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막 자기 의견이냐 막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과 논문들은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건데 내 데이터 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표절이고 자식이고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윤리나 인용 같은 거 볼 때 이게 이과 논문에 해당할지 문과 논문에 해당할지 그건 좀 이제 생각하면서 써야 돼. 예,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말 바꿔쓰기 표절은 당연히 출처로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남의 거에서 가져온 거면 단어가 하나도 겹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출처를 밝혀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절이 되는 거고요. 음, 선행 연구를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의 양심과 내가 남의 걸 가져왔으면 그냥 밝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기본적인 원칙은 내 생각이 아니면 그냥 다 인용 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박진 선생님 답이 됐나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또 뭐 더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줘도 돼요. 채팅이 뭐가 올라왔네?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이채연 선생님은 여기 없죠? 있네? 이거는 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참고했다면 밝히는 게 맞고요. 참고를 했다면 밝히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인용을 할지 말지는, 진료 지침은 사실은 논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용을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음, 진료 알고리즘을 참고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증례 논문의 진료 측면에서 전 CP나 CPG를 참고한 거는 뭐 당연히 권장할 일이고 그래서 그냥 그걸 따랐다고 하면 되고 다만 이제 CP나 CPG도 물론 우리나라는 한의 진료 지침은 하나지만 하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은 뭐 두세 개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버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버전을 따라갔는지는 밝혀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이게 뭐 2017년 판을 따른 건지 2022년 판을 따른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버전을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전 세계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어서 이제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 논문이 퀄리티가 낮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뭐 부정할 수 없게 되게 탑티어로 뭐 예를 들어서 뭐 BMJ 뭐 자마 이런데 내는데 한국에서는 낸 게 없거든요. 나는 지금은 적어도 전통의학에서는 가장 잘하는 데는 중국이 맞는 것 같고요. 뭐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 논문이 퀄리티가 कौन सा 낮다고 कॉलेज है 지원쌤을 हम लोग 꺼줘야겠다. कॉलेज 내가 끌게. 그래서 그 중국 논문을 어, 연구의 의의가 물론 이제 우리끼리는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고요 이제는 제일 잘하고 다만 이제 의대나 양방에서 볼 때 뭐 중국 논문이 많지 않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거는 사실 뭐 극복해 나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양방 논문들도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 의학뿐만 아니라 뭐 공학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점점 이제 그쪽이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 이제 서구에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논문들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는 뭐 논문의 질을 퀄리티를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는 건 필요하지만 적어도 논문에 이제 출판된 거를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저거는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게 더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인식이 있는데 논문 심사 때 고려를 한다면 뭐 이제 그거는 한계로 삼고 다만 이제 뭐
뭐 양이 늘어나고 있다던가 뭐 이제 아마 그런 연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중국 논문들의 퀄리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게 아마 레퍼런스를 찾으면 있을 거예요. 시간에 따른 그래서 점점 뭐 중국 논문들도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되고 대체할 만한 비슷한 해외나 국내 논문은 적어도 한의 쪽에는 중국 게 없으면 한국은 더 없어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뭐 비만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이 의외로 관심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 진료 지침이나 비만 RCT 같은 게 중국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특정 이제 아니면 소화 키 성장 이런 거는 국내에는 있는데 중국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잘 들리나? 저 말하는 거 잘 들리나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없는 논문들은 국내에서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천 선생님 답이 됐어요? 뭐 혹시 더 질문할 거? 없어요? 소리는 안 들린다. 그 다음에 허민선 선생님, 네. 네. 문헌고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심장질환 증내 연구 문헌고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참고했던 논문이 뭐 예를 들어 증내가 2, 30개가 있어. 그럼 그거 다 인용해야 돼. 다 인용하고 그 문헌고찰 논문에 처음에 우리가 참고한 논문들이 뭐뭐가 있다는 거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뭐 캐릭터리스틱스 오브 인클루디드 스터디스 해가지고 각각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인지를 표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에 표에 다 인용을 다 달 거예요. 그래서 문헌고찰은 뭐 표절이라고는 안 보죠. 왜냐면 이제 그런 이 논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치료법을 썼고 뭐 대상자가 어떻고 치료 효과가 어떻고 뭐 어떤 아웃컴을 썼고를 다 추출을 할 건데 그거는 표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인용을 하는 거죠. 답이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김진주 선생님은 없고 인용의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두 문단을 통째로 다 가져와. 내가 문과가 아니고 이과 논문을 쓰는데, 증례 논문을 쓰는데, 다른 잘 쓴 논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째로 가져와. 그러면 표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범위의 기준이 딱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논문을 가져와서 그냥 그걸로 나의 문장을 한 문장 쓰면 된다. 그리고 인용을 단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논문을 가지고 오는데 그 논문이 뭐 길잖아요. 그거를 내가 씹어 먹어가지고 내 논문에서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로 단다. 그래서 인용 표시를 단다. 그러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인용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남의 논문을 많이 보면은 그 사람 게 너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남이 잘 된 증례 논문을 봤다고 하더라도 참고 문헌 같은 거 쓸 때는 그 논문에서 쓰지 않은 걸 좀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논문이 몇 개 없어가지고 거기서 했던 것들이 다 뭐 인용되었다고는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다른 거 찾아서 좀 할 수 있게 하다못해 이제 논문의 어떤 뭐 문장의 순서라도 바꿀 수 있게 이게 해야 되죠. 이게 좀 희귀한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 자체가 별로 이런 부분 좀 어쩔 수는 없죠. 그다음에 구도훈 선생님 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아마 조금 이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중복기대중 논문 덧붙이기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 내가 뭐 한 100명 가지고 비만 환자를 작년까지 본 거 가지고 했어. 그래서 뭐 효과가 있다고 했어. 근데 올해 20명 더 해가지고 작년에 100명 플러스 120명 해서 논문을 또 내. 그거를 이제 표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계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 논문 자체가 어떤 노블한 새로운 어떤 가치를 학계에 주느냐. 만약에 100명까지 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120명을 했는데 그 20명이
되게 막 시비어한 안 좋은 사람만 들어왔어. 그랬더니 100명일 때는 효과가 막 그럭저럭 그랬는데 20명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들어왔더니 아 이런 사람들 경과가 되게 드라마틱해. 뭔가 그래서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마일드한 환자만 들어왔더니 아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중증 심한 사람은 오히려 이 약이 되게 뭔가 효과가 좋구나 라는 거를 새로 깨달았어. 그런 거는 나는 충분히 학계에 새로운 정보를 줬으니까 논문을 새로 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자생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목통증 환자들을 침도나 약침 치료, 약침이나 추나 치료하는 거를 한 100명을 위해서 모아놨어.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뒤에 팔로우업해. 그래서 팔로우업해서 잘 수술 안 하고 목 디스크 환자를 수술 안 하고 유지하는 논문을 1년 뒤에 내거든요. 그것도 3년 뒤에 또 내요. 5년 뒤에 또 내요. 7년 뒤에 내요. 10년 뒤에 내요. 그래서 그 100명이 목 디스크였는데 수술을 안 하고 10년 동안 계속 1년, 3년, 5년, 7년, 9년, 10년 제대로 가는지 매년 논문을 내거든요. 그거는 저는 덧붙이기가 아니고 되게 권장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연도가 지날 때마다 이게 5년까지는 수술 비율이 뭐 3%였는데 한 10년 되니까 보존적 치료만 한 사람 수술 비율 한 5%, 7%로 늘어나더라. 그거 되게 중요한 지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의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임상시험을 했는데 임상시험을 하면서 뭐 한 100명, 200명 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했어. 그래서 논문이 나왔어. 근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 중에서 뭐 중증도가 되게 심한 사람이거나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효과가 좋았어.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논문을 내. 그럼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뭐 기존에 있던 자료 가지고 뭐 새로 논문을 내는 게 뭐 그게 뭐 논문 쪼개기라던가 덧붙이기라던가 그렇진 않고요. 이게 새로운 어떤 지식을 줄 수 있으면 논문이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질문 중에 대상자 수 혹은 투약 기간을 늘려 새로운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는 거는 보통은 증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는 한 명 가지고 냈는데 내가 그 사람 빼고 혹은 뭐 포함하더라도 한 10명 해서 냈다. 그러면 의미가 있고 그럼 논문에는 여기 있는 한 명은 예전에 출판된 논문에 있던 그 사람을 집어넣었다고 그냥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밝히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대상자 수를 늘리거나 투약 기간을 늘리면은 당연히 논문 분석도 좀 달라지고 뭐 어떤 투약 기간을 늘리니까 치료 뭐 내용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어 내용 어떤 뭐 치료 방법도 달라졌고 기간도 달라지고 분석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건 그럼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가요. 그다음에 박규원 선생님은 없고 아 EX1에서 일반적인 지식은 사실 이거는 저는 인용을 달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현은 한강 수정 마모의 범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인용을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별 진단은 인용을 안 달죠. 이거는 그냥 어떤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간별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어가지고 그거는 따로 마치 치료 경과 같은 거랑 비슷해서 그거는 이제 달지 않고 다만 특정한 진단을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어떤 논문을 따라갔어. 그런 거는 이제 출처를 표시해 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EX2가 근데 이런 경우는 굳이 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간별 진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생님. 최지원 선생님 또 있죠? 있나? 그러면은 이건 아까 이제 답을 했던 것 같고 요거 이다빈 선생님 없나? 여기 있네. 네, 그 이거는 양식은 논문마다 원하는 양식이 SCI 외국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테로나 엔드노트를 저희는 조테로 쓸 건데 저널마다 참고문을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형식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대로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BMJ에 낼 거야. 그럼 BMJ 양식이 다 있고요. 뭐 자마에 낼 거야. 그럼 자마 양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따라가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조테로를 쓰면 좋은 점은 내가 자막을 냈는데 리젝 당하면 BMJ 다시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안 바꾸고 클릭 한 번 하면 다 고쳐주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아무 양식이나 따라가도 되고 유사도 검사 아까 터니딘 얘기했었고 저는 이제 중국 일본 문헌과 아이디어가 흡사하더라도 증내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한국, 일본은 사람도 다르고 뭐랄까 의료보험 제도도 다르고 약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나와 그냥 밝혀줘야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처음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표시 안 해주고 내가 전 세계 최초라고 하는 건 안 되고 중국, 일본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질환이어도 보면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은 약 쓰는 스타일이 약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장질환 같은 경우도 중국은 뭐 부자나 개지 이런 거 막 쓴다면은 일본은 막 오령산 같은 거 좀 많이 쓰고 약간 조금 달라요 스타일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위영훈 선생님 있죠? 네. 아 잠깐만 다빈쌤 그래서 답이 됐어요? 네, 됐어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없고 네. 그 다음에 위영훈 선생님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그 WHO의 전통어 표준 용어집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따라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약 처방 같은 경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논문 쓸 때는 그냥 옛날에는 막 예를 들어서 TCM 이렇게 TCM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고 한의학과 중의학을 되게 구분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굳이 저걸 구분할 필요가 있나? 굳이 우리가 중국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한의학을 다시 재정의해야 돼. 나는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처방에 대한 거를 뭐 증내나 문헌고찰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령산 같은 걸 쓴다고 하면은 우론산 중국어 뭐더라? 하여튼 중국어 병음을 뭐 예를 들어서 생맥산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뭐 생마이산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어 병음을 메인으로 하고 괄호해서 한국에서는 SAENG 뭐 생맥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고 또 일본식 발음도 또 써주고 그래서 제목에 그냥 검색을 했을 때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발음을 다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용어는 웬만하면은 WHO 표준에 있는 거를 쓰려고 하고 어 영어로 바꿀 때 그래서 이제 저는 한문을 병기도 많이 하는데 전월에 따라서는 한문 병기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병음만 쓰기도 해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기혈을 예를 들어서 기혈을 한국 사람이 알아듣게 쓴다고 GIHYUL로 쓰면 누가 그거를 기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QI랑 혈이 중국 발음을 못 알아요. 여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써야지 동아시아에서는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중국의 방음을 메인으로 해서 옛 문헌은 옛 문헌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상한론 같은 걸 가지고 와.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한론 조문에 대한 논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한론 조문을 해석했던 논문을 가지고 와서 가급적이면 달아주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상한론 황제내경을 그냥 직접 달아줘요. 책을 레퍼런스로. 책을 레퍼런스로 다는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구글 북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인용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저자 순서는 어 일저자랑 이제 교신저자가 있는데 보통은 지도해준 교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고 라이팅을 직접 한 사람이 맨 앞으로 가는데 요새는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만 해도 저랑 이제 박다루 선생님 혹은 다른 대학원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거 쓰는 뭐 위영훈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증례를 제공한 네 명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네 명 다 되게 주요한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저자를 이제 네 명을 가고요. 그래서 뭐 공동 일저자 두 명 하고 공동 교신저자 두 명 하고 뭐 누가 일저자 교신저자 할 때는 그냥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하는데 보통은 그거를 정하는 사람 연구 책임자인 지도 교수 제가 이제 보통 하죠. 위영훈 선생님 답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박지원 선생님 뭐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질문 들어왔던 거는 다 답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저 회의가 늦어가지고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교수님, 저 하나 음, 여쭙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그 아까 병음 얘기 나와서 드는 질문인데, 그 왜 저희가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정해서 검색이 되도록 하잖아요. 그럴 네. 때 그 키워드에서 그 처방의 이름을 적어주고 싶으면 네. 거기서는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영어로 써주면 괜찮을까요? 아, 국내를 내면, 근데 저는 국내도 예를 들어서 내과 퀴즈 낸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나라 사람만 보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네, 구글 스칼라에 다 인덱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키워드보다는 제목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국내 논문만 쓰더라도 저는 요새는 뭐 한국 제목만 쓰지 말고 중국 제목 정도 같이 써주라고 하는 편이에요. 키워드도 뭐 할 수 있으면 2개 다 쓰면 좋은데 이제 키워드를 써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국 그때 한국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어 병어만 쓸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본인 선택인데 어떤 리뷰어들은 이거 왜 중국어 병어 썼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택맥산이 그러면은 한국어 발음으로 뭐 그게 정해져 있냐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발음이 중국어 병음 딱 정해져 있잖아요. 표시가. 근데 한국어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국어 병음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요새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또 제가 나이 한 10살 더 먹어서 바뀔 수도 있죠, 생각. 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 네, 없으면은 요거 제가 이제 녹화해서 올릴 거고 그 다음 주에 그 화요일 날 미팅 하는 건 그건 그거대로 할 거고요. 이 줌으로 하는 거는 월요일 날 이제 오시라고 했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최대한 많이 일단 뭐 누구를 자르진 않을 거고요. 누구를 자르진 않을 건데 다 데리고 갈 건데 이제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증례나 어떤 문헌고사 할 수 있는 논문 지금 당장 할 논문에 비해서 사람이 더 많아서 이제 그 겨울방학으로 밀려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본사 위주로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 우선순위로 배정을 할 건데 그때 좀 들어보고 뭐 좀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뭐 네, 그렇게 일단은 큰 원칙은 이제 잡고 있고, 최대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뭐, 방학 때 당장 없더라도, 학기 중에라도 생기면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이제, 선생님들 학교 중에 막 시험 보고 어쩌고 바쁘니까, 그거를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또 되게 널널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나머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